어른이 되어서 경험한 프리랜서의 삶은 정말로 혹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귤씨입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프리랜서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프리랜서는 아니고 생계형 프리랜서였습니다. 혹시 프리랜서의 삶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한번 저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경험한 프리랜서의 삶은 정말로 혹독했습니다. 저는 정말 생계형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을 딱 벌었습니다. 제가 생계형 프리랜서로 살면서 느꼈던 저만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먼저 단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제 프리랜서 일대기는 20대 중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아주 짧게 잠깐 경험을 했었습니다. 영어 영상 번역이었는데 영화관에 올라가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고요. DVD였는데 가족 영화랑 그리고 다큐멘터리 아주 조금 번역을 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라 이제는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시세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번역업계가 굉장히 페이가 짰어요. 저는 특히나 이제 막 진입한 신규 번역가였기 때문에 더더욱 짰습니다. 잠깐 하다가 도저히 계속 지속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고 취업을 했습니다. 역량도 부족했고 돈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아주 짧게 경험한 영상 번역가가 제 첫 번째 프리랜서 직업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장단점을 느끼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제가 진짜로 경험을 한 거는 이제 20대 후반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불안정한 수입입니다. 최근 몇 년간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마케터라는 직업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랬고요. 데이터를 다루는 퍼포먼스 분야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콘텐츠를 다루는 콘텐츠 마케터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퇴사하고 쭉 이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는 들어오는 건수에 따라서 한 달 월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일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수입이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그때 같이 하던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분은 2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행을 가서도 일을 해야 한다. 여행을 가서도 저는 노트북을 켜놓고 핸드폰을 보고 늘 계속 일을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수정해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노트북 켜고 바로 집에 가고 그냥 바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또 일을 해야 되고 내일 또 일을 해야 되고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도 없고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건 굳이 프리랜서의 단점까지는 아닌데요. 프리랜서를 하려면 일단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요. 체력 관리도 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시에 자리에 앉아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솔직히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어요. 중간중간 뭐 밥 먹을 시간도 있고 비는 시간도 있어요. 사실 회의가 좀 많았긴 한데 중간중간 1시간, 2시간씩 짬이 나는 때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운동을 뭐 하지도 않았고 밖을 그렇게 돌아다니지를 않았어요. 아무튼 프리랜서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시간 관리, 체력 관리, 건강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의자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딱히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리랜서의 장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지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조금만 틀어서 생각을 하면 여행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리랜서로 살던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여행을 조금씩은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친구들이 잘 때 저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 여행이다 라고 하면 보통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좀 자고 있다가 점심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 것부터 일정을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오전 시간에 저는 노트북 켜놓고 일을 하고 아니면은 친구들이 밤에 잘 때 한두 시간 정도 더 노트북을 보고 잔다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못 해봤습니다. 두 번째, 평일에 병원을 가는 것이 쉽다. 보통 병원이 평일 오후 6시까지 하잖아요. 7시나 7시 반까지 하는 곳도 보긴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병원들은 다들 평일 6시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평일에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정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병원을 갔다 온다고 조금만 늦어도, 그리고 점심시간 일찍 나가서 갔다 온다고 해도 사실 많이 죄송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나 만약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매주 연차를 써야 될 건데, 그것도 연차도 없을 뿐더러 그것도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죠. 근데 프리랜서라면은 그래도 내가 매번 똑같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내가 병원을 그래도 못 다니지는 않는다. 잘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관공서, 주민센터 일이라든지 시청에 가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저는 온라인으로 일을 했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는 온라인 마케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줌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랑 같이 공부를 했고, 저랑 같이 경력을 쌓았던 그런 동료분들도 다들 다른 지역에 계셨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임도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물론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서울까지 항상 버스를 타고 가서 모임 끝나고 바로 돌아와야 됐지만 그래도 나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고 되게 다행히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동료들 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일을 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다른 지역에 어디 사시는 분들일지 모르잖아요. 서울일지 포항일지 제주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에 사는지 모를,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를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사업을 설명해 주실 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고민이 이런 사업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이거는 순전히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지금은 직장인 신분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느꼈던 그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프리랜서의 삶이 어떨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